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월 7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으로서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삼성전기죠. 올해 실적 상저하고 단계적 개선해서 목표가를 높였네요. 하이투자증권.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 두 종목 나왔네요. 유진투자증권하고 DS투자증권하고요. 삼성 SDI 전기차 판매 본격화로 이익 급증이 났죠. 자, 어제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4분기 실적은 이미 지난 과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이 전기차 판매량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PNT죠. 2차 전지 부분 지속 성장 전망이라고 나왔어요. 2차 전지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죠.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에 있는 에코프로비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자, 다음은 조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서 좀 속썩이는 종목이죠. 5G 통신 장비주예요. RFHIC. 지난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또 개인들이 100만 주를 사주면서, 자, 이렇게 크게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보고서, 부정적인 보고서죠.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에 전망이죠. 한국투자증권.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거죠. 그리고 올해 실적도 좀 부진할 걸로 전망을 하는데, 이 2019년보다는 최소 2배 이상 좋아져요. 자, 그렇다고 주가 이렇게 하락하나 한번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다음은 덱스터 올해 실적 퀀텀 점프죠. 덱스터 요번에 영화 백두산 찍은 제작사예요. 자, 요번에 1000만 넘었죠. 우리가 콘텐츠 부분,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반도체 소재 쪽이죠. 퀀텀 QNC 견조한 컨트 수요 기대 KF 증권이죠. 자, 오늘 날 조금 잘못 잡은 거였죠. 오늘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주가 강하게 치고 가는 날,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으면 아마 오늘 원유 QNC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나왔을 텐데, 오늘 조정받는 와중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보합권 움직이죠.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죠. 올 한 해 사업 성과 구체화 실적 전망 맑음 NH투자증권. 그렇죠? 자, 카카오는 어제 우리가 중기 관점으로 우리 포트에 포함시키자라면서요. 우리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어요.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자, 금일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내용 하나 있어요. 한알령 완화 기대의 화장품 면세점주 기지개죠. 우리가 올해 이 테마 중에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이 중국 관광객 증가, 그렇죠? 여행사도 포함되고요. 그 종목들, 요거는 이제 오후 장 마감 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한전, 현대차, 비트컴퓨터, LG화학, 하나케미칼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번 시간에는 삼성전기하고 2차 전지, RF, HIC 이렇게 세 부류만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이소장 증권 TV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 커뮤니티라고 있죠? 그 내용에 오전 9시 전후로 올려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 특징적 분석하는 이유는 그 나온 리포터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했어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시장 반응이 좋았다 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확산되고, 또 한 군데 증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면 인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우리 관심주에 넣어놓고 조정해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자 그랬죠. 반대로 나쁜 보고서가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오면 그것은 올라간다 그랬죠. 심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마다 뉴스 특징주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도움이 된다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먼저 한번 알아보죠. 삼성 SDI 전기차 판매 본격화로 이익 급증 유진투자증권이죠. 자, 4분기 실적 한번 내용을 볼게요.
전기차 판매 본격화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가량 급증할 걸로 내다봤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유럽발이에요. 2020년 유럽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7만 대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유럽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배경을 보면은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낮추는 그린딜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확정하고 2021년부터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올해와 내년에 잠정적으로 벌금을 나온다 그러죠. 그런 내용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있죠. 유럽연합 완성차 업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평균 키로당 95g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람당 95유로의 벌금을 판매 대수만큼 부과를 받는다는 얘기죠. 물론 2018년 말 기준으로 EU 완성차 업체들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이 키로당 129g. 그럼 한 20% 이상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 못 줄이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전기차 판매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 유럽발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근데 이 삼성 SDI 최근에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80% 이상이 바로 유럽으로 향하는 제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어제도 나왔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4분기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한 10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6% 급감하죠. 근데 그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방지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어서 이 전기차 계속적으로 올해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원년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른쪽에는 PNT 2차 전지 부분 지속 성장 전망. PNT 종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하모니 관심주 우리가 2차 전지주 해도 여러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두세 종목 압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에코프로비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 세 종목 있죠. 이제 요 중에 주가가 좀 올라오면 두 종목 뺀다 해서 한 종목으로 집중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PNT를 왜 보느냐? PNT가 왜 올해 좋아지냐를 보자는 얘기죠. 자, 내용 보면 여기 DS 투자증권이에요. 전기차 수요 증가 속도가 빨라질 것에 대비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환경 규제 강화 역량 등으로 중장기적인 전기차 시장 상승을 전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에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확산으로 해서 수혜를 본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한번 주가 움직임. 좋은 보고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주가는 반응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어제는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영향을 안 받았죠. 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삼성 SDI. 자, 삼성 SDI 오늘 2,500원 상승한 23만 500원이죠. 2,500원이죠. 자, 거래량 87,000주. 지금 1시 지났고 어제 거래량이 15만 주. 평균 거래량이 한 20만 주. 평균량 하얘네요. 그렇죠? 그럼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제 부정적인 보고서 나왔는데도 강보합 유지하고 오늘은 또 긍정적인 보고서 나와서 만약에 세력들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면은 이 리포트를 핑계 삼아 그것이 맞다 틀리가 아니라 핑계 삼아서 매수가 유발되면서 강하게 띄워야 되는데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 조금 올라와서 한 25만원 내외 되면은 한번 우리가 제외하고 우리 대체 종목 있다 해서 카카오, 그쵸? 요 자리에 들어간다 해서 전략 주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I 좀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더 빠질 폭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이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오늘 1,000원 상승한 52,300원. 그죠? 제가 언제입니까? 요 날이죠? 지난 금요일이죠? 이틀 하락하는데 모습이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당연히 쉬어갈 자에서 쉬어주는 모습. 그리고 어제 이 이평선 21선 지지 삼아서 다시 또 상승 전환되고, 아직은 장기 이동평균선인 100일선 돌파 못했죠. 거기에 따른 부담은 조금 작용은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이제 최고로 쳐주는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머무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전고점 부근. 자, 모습. 자, 포스코 케미칼은요, 오늘까지 나흘째 옆으로 행보예요. 뭐, 주가는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 거래량도 16만 주, 어제부터 감소하죠. 평균 거래량 오늘 하회할 거예요. 자, 이러면은, 내일은부터는 치고 나가줘야 돼요. 오늘 주가 변동폭 볼까요? 오늘 고가가 플러스 1%, 저가가 마이너스 0.5%.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 마감이 되지 않아서, 막판에 어떠한 변동성이 확대될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한 4시간 이상 지난 지금 가격대에 하루 종일 변동폭이 1.5%다. 그렇죠? 상당히 안정된,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흔적이 보인다. 그럼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보이면서 거래가 감소한다. 매도세가 거의 소멸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변곡점에 왔어요. 그러면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내일 판가름이 나는데 현재까지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상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 뭐 회원분들도 그렇지만은 에코프로 BM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가격대에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 타야 되냐 교체를 해야 되냐 문의도 하시는데 저는요 바닥권에서 처음 움직일 때는 많이 빠진 종목이나 좋은 종목이나 다 같이 올라와요. 1차 상승이 끝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더 치고 가는 종목, 그리고 더 많이 가는 종목과 덜 가는 종목이 구분이 되면서 바닥권에 움직일 때는 지금은 굳이 교체할 필요 없고 1차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한번 팔아주고 대사할 때는 이제는 이 포스코 케미칼로 옮기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배경 말씀드렸죠? 지난 2년 전이죠. 2017년 때 2차 전지 관련주도 큰 폭이 올라갔어요. 작년에 이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가 올라갔듯이 2년 전에는 이 2차 전지도 크게 올라갔죠. 그때 가장 앞장서서 올라가고 질 많이 갖고 제일 늦게 꺾인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다. 음극재, 양극재 다 생산을 한다. 공장도 증설이 계속되고 있다. 공장 증설한다는 얘기는 전기차 시장에 확산될 걸로 보고 미리 준비하는 단계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 내일 정도 움직임 난다. 각오를 생각하시고 한번 내일 오전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차 생산 일정 앞당긴 폭스바겐 뭐 국내 배터리 업계 수혜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보고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업체들 유럽이 탄소 배출권 벌금 내린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RFHIC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관심 있게 봐야겠죠. 지금 3일 연장 크게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속상한 그런 부분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어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20억, 영업이익은 27억.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들이 한 50억 내외를 받기 때문에 뭐 크게 훼손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액이 기존 추정치보다 50억 적은 걸로 예상되는데 삼성전자 매출이 2020년으로 이연됐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2019년도에 매출이 발생할 부분이 2020년으로 이연된 거예요. 그게 취소된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 1분기나 2분기에 더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죠? 그런 면적. 그리고 지난해 총 매출액은 1070억, 영업이익은 196억으로서요. 전년 대비 각각 1%, 27%, 영업이익이 한 27% 줄어든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건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 통신 장비주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였고 그리고 작년 2분기부터 오이솔루션이나 KMW는 실적이 무지 좋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은 별로 좋아지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꾸준하게 됐고 아니면 이 RFH는 감소를 했죠. 그러면 올해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전년 대비해서 무지 크게 점프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에요. 또 실적 감소 이유 또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매출이 이연됐고 2020년으로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화웨이 관련 제재로 인한 화웨이양 매출 부진과 국내 5G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에도 한국 내 설치 장비들에게 이 지라 관련 제품이
탑재되지 않았던 요인이 꼽힌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요것도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만약에 화웨이가 지금 세계 통신 장비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체 따지면 4위인데 5G 통신 장비만 따지면은 지금 화웨이와 삼성전자가 서로들 다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제재를 해서 지금 일본은 화웨이 제품 안 쓴다 그랬어요. 카나다도 안 쓸 가능성이 크죠. 미국은 안 쓴다 그랬고, 그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RF, HIC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혀 화웨이의 가입 물량이 일부라도 삼성전자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있죠, 지금. 아까 이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에 한국 내 설치가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가 별로 사용이 안 됐다라는데, 작년까지 국내에 설치했던 부분은요, 이 4G하고 5G를 겸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라갈륨 트랜지스터가 그렇게 사용을 안 해도 되지만 올해부터는 5G 전용으로 고주파 대역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매출은 다시 한번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또 2020년 추정 매출액을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 한 470 아니네요. 추정 매출액이 2,356억으로서 474억 원을 하향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체에서 조금 매출이 주로 들 걸로 보는데, 그것은 이제 화웨이양 5G 지라 관련 증폭 수주가 예상보다 지연됐고, 납품 중이던 4G용 지라 관련 제품 매출액도 기존 계획 대비 적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5G 전용으로 아마 채택이 된다 그러면은 사용 증가율이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보면요. 요거는 이제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내년 매출액이 올해보다 118% 증가한 2,388억. 너는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2,356억 했는데 별 차이 안 나죠? 영업이익은 133% 늘어난 512억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실적이 잠깐 나빠지는 것 뿐이지, 원체 작년 2019년도에 나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거는 없다.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그것이 3배 좋아질 거냐 2배 좋아질 거냐, 그 차이만 있다. 그러면 주가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진다. 만약에 KMW 오이슬론처럼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적자 나던 것이 몇백억씩 흑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그거보다 1,000억대, 2,000억대 영업이익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RF, HC처럼 작년에 실적이 나빴던 부분이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시장에서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해서, 저는 과하게 지금 3일 연장 크게 하락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런 판단. 만약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에 실적 나빴던 것만큼 또 작년 수준에 멈춘다 그러면은 주가 하락 당연한데,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그 판단도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RF, HIC 오늘 3일 크게 하락하는데 너무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방송 한 10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 올해 실적 상저하고 단계적 개선 목표가 하이죠. 자, 여기 실적 부분이 보면은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연결 기준 대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감소한 1조 9,600억.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죠. 51% 감소한 1245. 그런데도 주가는 고공행진. 그죠? 이 부분도 IT 부품들과 특히 이제 삼성에서 스마트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 해서 전 잔자 제품이 들어가지만 아직 이거는
활성화는 안 됐어요. 지금 보면 스마트폰,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아마 시장에서 좀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스마트폰 부품들을 좀 소폭 조정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LG 이노텍 대형주죠. 그리고 이 삼성전기 주가 흐름이 지금 그도 보합권 이상에서 머문다는 얘기는 아직 스마트폰 부품주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고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된 것은 아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삼성전기. 그렇죠?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0원 정도 나오네요. 이제 보합권 정도 머무르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하죠. 34만 주. 그런 판단이면은 오늘 뭐 그냥 이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 IT 섹터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것이 아닌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뭐 소폭이나마 순매수 아직 잠정치지만요. 순매수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LG 이노텍도 마이너스 500원이죠. 고공행진이에요. 좀 보합권도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거래량이 78,000주. 뭐 전일 거래량이 11만 주니까는 뭐 그 정도 내외 10만 주는 넘어가는 좀 그런 거래량 되겠죠. 근데 평균 거래량 15만 주. 아직 본격적인 오늘은 상승은 아니죠. 그렇죠? 자, 움직임이 많이 떴으니까는 그리고 IT 섹터 부품들 오늘 조정을 받으면은 같이 좀 하락해야 되는데 밀리지 않는다. 하방 경직이 강하다. 즉 그 얘기는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익 QNC죠. 쿼즈 부문 메모리 업체인 낸드 중심 가동률 회복과 삼성전자의 시안 투자 집행 효과로 인해 전분기 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램 리서치의 TSMC 양 또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연말 재고 조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죠. 이 퀀트 QNC는 반도체 제조용 석영 제품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세라믹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고 이 쿼즈라는 것은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이 되는 제품들은 반도체 관련주에 그렇죠? 한번 원익 Q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고서로 인해서 아침에 조금 치고 나가려고 아침서부터 플러스 1.6%로 시작해서 장중 한때 3.68로 갔다가 뭐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들 최근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 조금 주가가 주춤하니까는 요도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지금 강보합 플러스 50원 그죠? 유지하고 있죠. 15,000원이네요. 그렇죠? 거래량은 한 39만 주, 전일 거래량 정도 수준. 뭐 이렇게 따지면 한 50만 주 정도는 넘어갈 것 같네요. 평균 거래량 이상 그렇죠?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이 종목 자체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이 환경 탓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한번 분봉 모습 볼까요? 그렇죠? 나쁘지는 않죠. 그렇죠? 아침에 치고 나가려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업종 자체가 조금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같은 전반적인 약세 흐름, 강보합 유지, 그죠? 좋은 모습 유지한다. 지금 원익 QNC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해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반도체 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조정이 21선까지 받고 그리고 우리겠죠?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최근에 최대 거래량 터진 가격대가 바로 이 15,000원 전후죠. 그러면서 어저께 이 15,000원 내외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그렇죠? 오늘 소폭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지금 이 반도체들 뭐 원익 IPS라든지 한번 볼까요? 원익 IPS 플러스 150. 얘도 위에 윗꼬리 달리고 조그만 음봉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유진테크 말씀드렸어요. 유진테크는 한 250원 1.5%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다고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이오테크닉스 이건 이제 비메모리 분야죠.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도 윗꼬리 달아주면서 좀 강보합 플러스 200원 유지하고 있죠. 소재주의 ENF 테크놀로지 요것도 마이너스 250원 약보합 수주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언급을 했던 AD 테크놀로지 자 AD 테크놀로지도 약보합 마이너스 50원 그쵸? 그리고 넷패스 자 넷패스는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커지네요 그쵸?
어저께 수급이, 그죠? 조금 안 좋았어요. 그죠? 예. 그저께 7%, 1850원 뜰 때 28만 주 팔았던 개인들이 어제 100원 오를 때 개인들이 28만 7천 주를 그대로 사줬죠. 그 얘기는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물량이 다시 나왔다라고요.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지금 현재 16만 주. 그렇죠? 조금 이렇게 되면 물량이 엉키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참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카카오 올 한 해 사업 성과 구체화 실적 전망 말금이죠. 카카오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는 어저께 정책 수혜주도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4,500원 한 3%, 그죠?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 나오고 있죠. 오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잠정치지만 88,000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고점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수세 유입으로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안정된 모습. 최근 고점은 16만원, 15만 9천원인데, 근데 뭐, 그거 돌파하고 한번 쉬어가는 모습. 그러면 이제는 이 16만원대가 이제는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덱스터, 콘텐츠 부분은 오늘 2부 시간에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저께 나왔던 보고서죠. 카카오. 이 톡 비즈보드가 실적을 이끌고 갈 거다라는 내용이고, 오른쪽은 올 8월 달에 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시행이 되면은 카카오가 수혜를 보겠다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카카오. 자,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주인데 이제 삼성 SDI 자리에 카카오가 들어올 거고, 삼성 전기도 이제는 뭐 새롭게 추가적으로 따라 들어가기는 가격대가 부담돼요. 이제 갖고 있는 물량들 어떻게 잘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빠져나오느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원익 IPS 대신 한번 유진 테크 쪽을 한번 노려보자. 긴 흐름으로 보면은 장비 중에서 원익 IPS가 1등 업체입니다. 근데 조금 물량이 꺾인,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발주해서 얘네가 600억대 수주를 했는데 주가가 반응이 없죠. 크게 올라갈 자리에. 그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교체할 예정이고, 뭐 한국항공우주, 코엔텍 요 부분들은 조금 주가 올라오면 교체 매매할 예정이다. 지금 여기서 새롭게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이죠. 최근에 언급해 드렸던 이 교체 매매 예상 종목해서 우리가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유진테크, 액트로, 그리고 캠트로닉스, 그리고 에이드테크놀로지 이렇게 여러 종목 말씀을 드렸죠. 그 종목으로 보면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교체가 되면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오늘 2부 시간에는 오늘 못한 종목들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